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적이 몇 년 전이시죠? 저는 얼마 안 됐죠, 사실. 한 4년 전? 4년 전? 되게 됐네. 저는 네. 몇 년 전이죠? 너는 고1 중간고사 잘 봤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오랫동안 계약을 못 하다가 중간고사도 많이 미뤄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되게 시험이 엄청 쉽게 나왔었어. 내가 기억나는 거는 내가 거기서 수학을 계산 실수를 2문제 나와버린 거야. 그 쉬운 시험에서.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 울었던 아이고 그랬구나. 사진 어땠어? 나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주변에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였어. 우리 학교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이스를 오버해서 밤을 좀 늦게까지 새고 공부를 한다든가 그랬던 기억이 있고, 국영수는 잘 받았는데 과학 같은 거 3등급 받고 일단 우리가 둘 다 수시고 대학교를 또 합격을 했고, 그치. 저희가 나름 전교 1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 셋! 고리! 그거리. 그럼 고1 첫 중간고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 봤는지 기억나? 나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시험이 3년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었거든. 기선제압이 필요하다 생각했어. 기선제압? 다들 서로의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이거 우선 잘 보고 넘어가야 애들 사이에서도 뭔가 쟤 좀 치는 애다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고. 맞아, 말한 것처럼 첫 시험이 선생님들한테 내 인상을 빡 심어주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 본격적으로 뭔가 내신 공부하는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약간 4주 전엔 미리 시작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또 4주 전에 해야겠다고 해놓고 4주 전에 진짜 시작하면은 3주가 되고 막 그러더라고. 맞아. 이게 그래서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도 되게 많은 거 알지? 진짜 많지. 그러다 보니까 4주 잡으면 오늘 수행평가 하고 시작해야지 하면 수행평가 끝나고 다른 수행평가 있고 맞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고. 진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5주 전부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5주? 먹고 5주 전부터 그냥 대강 진짜 크게만 잡아놓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 진짜 딱 무조건 4주 전에 바로 시작한다는 마인드였어. 나도 비슷한데 나는 5주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4주는 꽉 채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나는 거의 공부 1시간을 따지자면 3주 반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 또 5주라고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너무 길어져 버리면 중간에 지쳐버려. 맞아.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까지 늘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정해두고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달력을 실제로 갔다가 한 달이 남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추억이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부가 공부해야 하는 것들 국어, 수학 이렇게 있으면 이때가 국어 시험이고 이때가 수학 시험이라 해보자. 그래서 이때 뭐 교과서 읽기, 프린트는 많으니까 좀 프린트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한번 봐주고, 그리고 다시 교과서 읽고.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많으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하루에 교과서 범위를 다 보고 프린트 범위를 다 보고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야? 맞아. 교과서를 난 여러 번 읽었는데 처음에는 교과서 읽으면서 이제 연필로 내가 모르는 데를 다 체크를 하고, 프린트도 똑같이 연필로 체크하고, 다시 교과서를 돌아와서 색깔펜으로 체크해주고, 프린트도 똑같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을 했어. 3회독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개념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풀었거든? 기출문제 되게 많잖아. 인터넷에서 뽑는 것도 있고 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시험 범위다. 그러면 이제 1단원 하고 2단원 하고 3단원 하고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는 거야?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풀고 오답까지 한 번에 해주고, 이때부터는 그러면 시험이 일주일 남은 시점이잖아. 개념 다시 보면서 이때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오답했던 부분이랑 체크했던 부분 다시 보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해보자면 첫 주에는 개념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것들을 위주로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문제를 막 풀고, 마지막 주에는 총정리, 그러니까 개념 다시, 마지막에 형광펜으로 체크해놓은 부분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꼭 교과서 프린트 한 번씩 다시 읽어보고 시험을 보러 들어갔어. 수학도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시험 범위라 해보자. 수학은 이 개념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문제집을 시험 기간에 한 3개 정도? 첫 주에 하나, 두 번째 주에 하나, 세 번째 주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주에는 물론 하면서도 오답을 하지만 마지막 주에는 내가 틀렸던 거 다시 쭉 모아가지고 보는 느낌? 이 주에 챕터 1, 2, 3에 해당하는 문제집 한 권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챕터 1, 2, 3에 해당하는 문제집 두 번째 거를 끝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1단원은 다 하고 2단원 하고 3단원 하면 1단원을 까먹어. 그렇지. 마지막 한 3일 정도는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좀 프린트랑 교과서를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었어.
일단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한번 가정을 좀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가 교과서 프린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예를 들면 부교재도 있어. 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요. EBS 교재도 13번부터 뭐 한 27번까지 나온대. 고전 문학이 있을 수 그치. 있고 현대 문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눠져 있다고 해볼게. 카테고리가 지금 작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난 생각을 하고서 나눠서 다 생각을 해. 교과서, 고전, 교과서, 현대, 프린트, 부교재, 그리고 EBS 이렇게 5개를 다 나눈 다음에 각각에 할당되어 있는 그 페이지 수를 일단 다 적어. 단원별로. 챕터 뭐에 몇 페이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적는단 말이지. 이때 2주 동안에는 그냥 열심히 배운 부분 열심히 복습하고 특히나 이런 문학 같은 경우는 필기 막 이렇게 막 조그만한 표시 막 해놓잖아. 그치. 이런 거 동그라미 보면 하고. 이런 세모 표시도 막 하고 이런 거 막 반복해서 봐도 솔직히 나 충분하다 생각해. 2주 동안에는 그것만 해도 다른 과목 병행하기 시간 벅찰 거란 말이지. 이게 정해진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규정을 안 해놓고서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그냥 그날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면은 뭔가 어떤 거는 다 이만큼 봐버리고 어떤 거는 조금 봐놓고 이렇게 불균형이 생긴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15일부터 25일까지를 이 5개 부분에 해당되는 걸 되게 균등하게 공부를 해놓자 라는 걸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국어만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수학 적고 탐구 적고 하면은 과목을 항상 모든 과목을 다 모든 날에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날은 국어를 아예 못하는 날도 생기고 그런 날 좀 정해놔야 돼. 이렇게 한다고 저는 했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 되게. 일단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봤으니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볼 건데 그치. 우선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잖아. 문학부터 한번 봐보면 문학. 문학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 나는 내신 문학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한 줄 읽고 설명해 주시고 한 줄 읽고 설명해 주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거기서 시험도 다 나오고 외울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읽어봤어. 그 문학은 분석되어 있는 책이 되게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그거에 없는 내용을 다뤄줄 때가 있어. 맞아. 특히 내가 출제 포인트를 선생님께서 잡아주시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아예 안 듣고 자습서에 적혀 있는 걸로만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나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시를 운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현대시랑 고전시가를 크게 나눴을 때 나는 더 어려웠던 게 고전시가가 훨씬 어려워. 그치. 고전 시간은 거의 외국어야. 일단은 그게 안 읽히고 글자 형태 알아볼 수 없는 게 막 적혀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고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빈출되는 어휘 같은 경우는 영단어 외우듯이 맞아. 외웠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게 되면 꼭 같이 나오는 지문 몇 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미리 익혀두면 시험 볼 때 맞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다음은 산문인데 너는 산문 어떻게 공부했었어? 나는 산문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진짜? 딱히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기보단 그냥 수업 시간에 필기 잘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운문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포인트 위주로 잘 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이 되게 일부 발췌되어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된다면 미리 좀 그 전문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상 아마 안 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 맞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적어도 그 소설이 쓰였을 때 뭔가 당대 배경 정도까지는 난 봤던 것 같아. 내신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문법. 똑같은 얘기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준 문제 열심히 풀고 그 수능 기출문제집을 하나 두꺼운 거 사가지고 시험 범위 있는 걸 다 풀었었어 그냥.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문법은 사례가 결국 중요한 건데 근데 사례를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만 나오지가 않거든. 맞아. 그래서 사례를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되는 것 같아. 문법은 맞아. 특히나. 다음은 이제 수학인데 수학이지. 솔직히 난 수학 별로 할 말이 없거든. 진짜? 왜?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마땅한 공부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느낌이야. 일단은 한 달을 공부했잖아. 첫 3주는 뭐 쉬운 문제집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집까지 달달 풀었어 열심히.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근데 마지막 한
한 4일 정도는 교과서랑 프린트만 반복해서 풀었거든? 근데 이게 열심히 어려운 문제집을 풀다가 교과서 프린트로 돌아오면 사실 엄청 쉬워. 이걸 왜 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쉽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근데도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교과서랑 프린트에만 있는 문제들이 따로 있어. 뭔가 문제집이랑 조금 결이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 쉬운 문제인데 틀려버리면.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는 꼭 교과서랑 프린트로 돌아와가지고 맞아. 복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인데 나 같은 경우는 영어를 주변 친구들이 보통 토감기를 많이 하더라고. 지문 전체를? 본문을 그냥 다 딸딸 외워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시험 문제가 어디에 빈칸 뚫어놓고 이게 지금 올바르게 쓰인 거냐 어법적으로 이런 거를 맞추려고 그냥 아예 애초에 외워버리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대단하다. 나는 이거를 외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솔직히 못 외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냥 주요 문법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전부 다 내가 직접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이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한번 정독을 쫙 했어. 한 번 보고 나면 어느 정도 되게 기억에 나. 그 다음부터 다시 보는 속도가 빨라지거든 점차.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내가 방금 말한 거는 교과서 지문, 그러니까 긴 지문을 얘기한 거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길진 않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첫 문장을 딱 봤을 때 그 지문의 내용이 뭔지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봐놨었어. 나랑 똑같다 완전. 아 진짜? 나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나도 첫 문장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무슨 글이었지? 라고 딱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보면 변형 문제 같은 게 많아. 맞아. 자료 그래서 찾는 것도 중요해. 자료를 이만큼 뽑아가지고 그거 풀었어. 일단은 시험 2주 남았을 때는 그래서 변형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일단 교과서는 찾기 되게 쉬워. 엄청 시중에 자료가 널렸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데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에 있는 지문은 지문의 첫 문장을 구글링을 하면 어느 교재에 몇 쪽인지가 나와. 아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20개의 지문을 주셨다. 그럼 그거 다 해보면 그럼 내가 A 교재 변형 문제를 사고 B 교재 변형 문제를 사면 다 커버가 되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학원을 안 다녀서 오히려 자료를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은 이제 탐구인데 탐구는 나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문제집을 출판사 같은 것부터 최대한 구했고 탐구는 내용이 얼추 출판사에 크게 엄청 다르지는 않다 생각해서 다른 것 중에 좀 질 좋아 보이는 걸로 한 2개 정도 더 샀어. 그래서 한 과목당 한 3권 이상은 무조건 풀었던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사탐을 벼락치기를 좀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암기인데 내가 30일 전에 한다고 30일 동안 이걸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넣고 빨리 빠지더라도 일단은 단기 기억으로라도 가져갈 수 있게 10일에서 9일 정도 잡고 공부를 했는데 일단 나는 그렇게 다른 문제집을 풀진 않았고 마더턴 그 검정책 있잖아. 그 문제집 한 권만 가지고 했거든. 처음 5일 동안은 그거를 쫙 풀고 오답하고 그거를 하면서 개념까지 같이 공부를 했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4일 동안은 내가 체크했던 선지들이랑 내가 틀렸던 문제들이랑 그거를 다시 보면서 이제 내가 모르는 개념까지 프린트나 교과서를 가져와서 복습을 해서 마지막까지 이 마더텅에 있는 모든 내가 선지를 다 알고 모든 문제를 다 맞을 때까지 준비를 했었어. 그러니까 약간 얼핏 들었을 때는 9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 전제는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개념을 충분히 다 해놨다는 전제 하에 맞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다음 뭐 다른 과목이 있잖아. 기가, 뭐 한문, 뭐 중국어, 그러니까 제2외국어 같은 것도 있고 뭐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어? 나는 이런 과목에 시간을 많이 안 썼어. 아 진짜? 그래서 4일 정도 전에 그냥 벼락치기를 했는데 종이 한 장에다가 이거를 다 채워가지고 이것만 암기하자. 이 정도로. 막 내가 이걸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근데 공부하는 이제 게 아니라 그거 한 장만 해놓는다 해놓고 종이에 맞지 완전 빼곡하게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야? 맞긴 해. 근데 글씨 이만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치. 사실 첫 시험이라서 더 떨릴 수도 있겠지만 맞아. 그만큼 앞으로의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첫 시험 물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고 그렇지만 이제 결과에 또 너무 연연하진 않았으면 맞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최선을 다해서 음. 후회 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